안녕하십니까. 보험 상담부터 설계 청약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갱신형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꼼꼼TV 채널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계기는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최근에 하다 보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불안전 판매가 많이 발생되고 있구나라는 판단에서 영상을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불안전 판매, 왜곡된 판매 방법이 뭐냐면 이 갱신형 특약을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암보험인 것처럼 정말 기존에 좋은 암보험, 잘 가입해 놓은 암보험을 해지하고 이 보험을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특약이 굉장히 좋을 수도 아니면 이 특약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은 갱신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슷한 보험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보험료를 지출해서 동일하게 갱신형 암보험을 하나 더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표적항암 특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약관 내용 정도는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그런 불안전 판매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나에게 최적의 특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의 약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써있고요.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암진단비와 같은 형태로 최초 1회만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는 계속 받는 표적항암 특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표적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하긴 하는데 최초 가입 금액의 10분의 1 정도 수준만 보장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게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 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이 최초 계약은 가입 후에 2년 미만, 가입 후 2년 이상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의 50%, 100% 지급하는 감액 기준이 1년이냐 2년이냐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물론 당연히 2년을 감액 기준을 보는 회사보다는 1년의 감액 기준을 보는 회사가 무조건 좋겠죠. 하지만 그 외에 원래 내가 가입하고자 했었던 특약들의 보장은 A라는 보험사가 좋고, 근데 거기에 특약을 표적항암을 넣었더니 감액 기간이 2년이 B라는 보험사는 내가 원래 메인으로 가입하려고 한 특약은 A라는 보험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이 표적항암에 대한 감액은 1년이라면 과연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맞겠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내가 표적항암을 가입하기 위해서 나머지 메인 특약을 가입하려고 했었나? 아니면 메인 특약을 잘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약간의 여분이 발생이 돼서 표적항암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특약 같으니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그 접근법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보험의 선택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암보험 상품처럼 90일 면책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 여기 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이 특약에서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특약의 명칭을 보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예요. 허가. 뭘 허가해 준다는 거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보시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표적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외의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정말 제가 이 보험을 현재 18년째 하고 있지만 약관은 아직도 읽어도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쩜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나열하려고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할 정도로 약관은 너무 어렵게 써놨습니다. 아무튼 이 문구는 허가를 해야지만 허가 요청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다, 면역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해당 특약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표적 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연성 인정 범위입니다.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겠죠? 식품의약안전처의 효능 효과 범위 외에 있어요. 외에. 효능 효과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에 있어요. 그런데 외에 있어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암질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불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으면 필요한 서류를 증빙하면 암진단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암보험 상품처럼 깔끔한 것이 아니라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신표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모든 보험사가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갱신형으로만 되어 있는지. 암보험은 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이 표적항암에 대한 특약은 다 갱신형이에요. 최소한 한 군데 회사 정도는 그래도 비갱신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모두 갱신형일까? 이 부분을 아마 체크하시면 왜 다 갱신형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의 변경 추가 예시입니다. 이건 또 뭐야? 의약품의 효능 효과 추가 허가. 어렵죠? 분류번호 421 항악성 동양제 의약품 품목 허가. 효능 효과는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유방암 치료제. 2020년 1월 1일 날 유방암 치료제로서의 의약품 품목 허가 된 약품이에요. 자, 이 약품이 7월 1일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제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인가가 되어 있는. 그런데 위암 및 제가 위암 진단을 받아서 위암 치료 목적으로 의사로부터 이 약제를 처방받았어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미해당. 나는 위암 진단을 받아서 의사께서 표적항암 약물 처방을 해줬는데 이 약을 왜 적용을 못 받지? 왜냐면 얘는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인가가 되어 있는, 위암 치료 목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효능 효과 추가 허가가 됐어요. 사용을 해보니 이 약이 위암에도 치료 효과가 같이 있네? 여기에 보면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어요. 제가 2021년 4월 1일 날 다시 위암 치료 2차 표적항암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때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로 해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이 약물 치료를, 의사가 권유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특약을 가입했다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받은 이 약물이 인가를 내가 발생한 병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맞춰서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예시표를 한번 보시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부분입니다. 변경 삭제 예시예요. 이건 삭제 예시예요. 아까 위에는 뭐였습니까? 추가 예시였죠. 여기는 삭제 예시입니다. 뭔가 좋지 않아요.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허가가 취소된 케이스입니다. 분류번호 421번, 효능 효과가 유방암, 위암에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다 해서 적용을 받았던 항목이에요. 2020년 1월 1일. 그런데 중간에 1년 후에 다시 얘는 위암의 치료 효과가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오고 없어. 별로 없는 것 같아. 효과가 없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 위암의 치료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저는 2021년 4월 1일 날 위암 진단 및 위암의 치료 목적으로 이 약제를 표적항암 약물 약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치료받은 이 전에, 3개월 전에 얘는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럼 나는 이 특약을 가입을 했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이 갱신용으로밖에는 구성될 수 없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이 치료들이 언제 인가되고 언제 추가가 되고 언제 취소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암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치료 약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약제들이 또 역시 인가를 받고 인가를 못 받고, 이런 변수들이 워낙 많은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갱신용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특약은 특약의 암 부분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관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함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의 분류번호의 예규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
악성 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에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 독성 항암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 항암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 치료에 활용했다라고 해서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제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특약들에 비해서 저렴하고 어쨌든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특약이다. 그러니 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좋은 암보험 가입해 놓은 것을 없애고 이를 추가해서 다시 가입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조금 저렴하게 보강하는 목적으로 추가하면 나름 쓰임새가 있는 특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첫 번째 영상을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특약에 대한 소개 연장선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특약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